자연분만 되게 많이 계획하고 계시네. 제왕도 있으시고.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그죠? 둘째인데도 너무 무서워. 주변 친구들이 유도하다가 제왕해서 무서워요. 우리 유도하다가 이제 제왕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제 유도도 그래요. 유도도 제가 보면, 좀 이제 진통이 좀 오고 나서 유도분만제가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좀 전혀 진통이 없는데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제왕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 수축이 너무 좀 확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하다가 무통분만제를 맞는 경우에는 내가 수축이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왕을 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져요. 근데 엄마들 요즘에는 무통분만제 꼭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때 무통분만제를 맞았는데 무통분만제가 사실 저는 안 들었었어요. 30분 안 아프고 그대로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 셋째 때는 무통분만제 거부 사인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둘째는 2시간, 셋째는 5시간 만에 출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분만을 할 때는 엄마들 자연분만에 진통이 걸 때는 생각보다 정말 너무 아파요. 골반이 아픈 분, 한쪽 골반이 아픈 분 굉장히 많이 아픈데 엄마들 그 순간에 그 통증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막 동물 소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엄마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호흡을. 그래서 엄마들이 호흡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진통이 걸려요. 진통이 걸리면 간격이 있어요. 이때 엄마들이 우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진통이 서서히 시작될 때는 호흡을 천천히 코로 마십니다. 근데 빠르게 마시지 말고요. 굉장히 천천히 호흡을 길게 들여 마셔요. 그럼 그러다 보면 진통이 싸게 올라오는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통이 조금 덜 느껴지거든요. 그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근데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쭉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나서 정말 가장 아플 때 잠깐 호흡을 멈춰요. 그러다가 진짜 아프기 시작하면 입으로 길게 뱉어. 그러면 그 순간에 근데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아기에게 산소가 굉장히 잘 전달되면서 전혀 엄마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이제 막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좀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초반에 진통이 걸리는 그 순간에는 그걸 하셔야 돼요. 입으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마들 금방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천천히 코로 들어 마시고 너무너무 아플 때 잠깐 숨을 멈췄다가 다시 그 아픔과 함께 입으로 끝까지 폐 있는 공기를 다 빼듯이, 우리가 요가할 때 하면서 빼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엄마들 아닌가? 근데 그런 거 하듯이 필라테스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쭉 뱉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천천히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한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통증이 끝에쯤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천천히 하다가 다시 진통이 딱 오면은 다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어요. 네, 이거를 엄마들 정말 진통이 막 빠르게 막 진행될 때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자, 자연분만을 할 때 집에서 아빠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빠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자, 엄마들 진통이 이제 초기 이제 막 가진통 시작되고 이제 진진통이 오더라도 이 진통이 아주 간격이 띄엄띄엄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누워 계시면 아기가 잘 안 내려와. 누워 계시면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아빠 목에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해서, 이거 깍지 끼면은 나중에 손가락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쭉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렇고 서도 되고요.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시고 엄마가 아빠 허리를 두르고 아빠 허벅지에 이렇게 기대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를 바로 펴고 배를 약간 내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반인데 골반이 약간 뒤로 열리면서 산도가 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산도가.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요.
초기 진통 때는 아빠랑 서서 좌우로 발을 퉁퉁 뱉으면 이렇게 디디면서 이렇게 디디면서 엉덩이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밑으로 점점점 내려와서 출산 진통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네. 네네네. 자궁 수축 때 그래요. 진통이 궁금해. 진통을 못 겪어가지고 진통이 궁금해. 아유, 엄마 궁금 안 해도 돼. 너무 아프거든. 이미 얘기 나왔는데 뭘 그게 또 궁금해. 둘째 때 혹시 뭐 브이백 하려고요?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아빠들 기억하세요. 아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아내가 나한테 지금 매달렸잖아요. 그러면 자, 등, 여기. 아프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로 등을, 척추가 가운데 있으면 등을 쫙 밀면서요. 여기에서부터는 아빠가 등에서 손이 쫙 났으면 여기는 배를 이렇게 해서 배를 쓱 밑으로 밀어주세요. 네,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엄마가 이 정도는 시원해 할 정도로 자, 등을 쫙 밀면서 배로 내려서 배를 쫙 밀어요. 네, 이걸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세게 자주 해주진 않아도 돼요.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등을 얼마나 진통이 아픈데 아빠가 등 밀어주면요 그렇게 견딜만 하답니다. 그래서 쭉 밀어주면서 배로 쓱. 네, 그래서 아기를 배 아래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서서 이거 하기 힘들면 아빠가 소파에 앉고 엄마가 아빠 허벅지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아빠가 거기서 또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진통 시간을 보내보시고,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빠들은 옆에서, 네, 힘내 하면서 이제 같이 있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아빠의 역할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분만을 할 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거의 끝나요. 거의 끝나요. 네, 그래서 사실 아기 낳고 나면 통증은 회음부 통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아기를 낳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회음부 절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아기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웬만하면 몸에 힘을 풀어주셔야지 힘을 꽉 준 상태로 회음부 절개가 진행이 되면은 회음부가 많이 찢어져요. 네, 엄마들 우리가 이 풍선을 잡아 당긴 상태에서 탁 칼을 하면은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몸에 힘을 빼고 살짝, 예, 조금만 찢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세요. 회음부 절개가 조금 되면 조금 될수록, 많이 찢지 않을수록, 사실 몸의 부이 굉장히 빨라요. 소변 볼 때 좀 따끔거릴 수가 있는데, 네, 좀 잘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 좌욕을 하루에 한 3-4번을 하시는 게 좋아요. 5번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좌욕하는데 요즘에는 뭐 조리원 가면은 좌욕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고 여기 손잡이 이렇게 있고 노란색으로 그죠? 아이보리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3-4번 정도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욕 후에 문을 좀 걸어 잠그고 좀 이렇게 누워서 패드 깔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좀 건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좌욕기에서 건조 바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적외선 램프도 켜지니까 네, 그런 거 다 해주시면 좋고 요즘 병원에서도 굉장히 잘 해주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산 전에 이제 아기를 낳으실 분들은 우리가 엄마들 피부 마사지 할 때 피부 왜 해요? 피부 좋아지고 상처 나도 빨리빨리 아물라고 우리가 얼굴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음부 피부 관리도 되게 좋은 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후기부터 회음부에 약간 냉찜질, 삶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잠깐 따뜻한 물을 댔다가 또 냉수를 대서 냉수도 좀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아기 낳고 거기 피부가 회복이 되게 잘 돼요. 요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저는 사실 집에 약숙 엄마들 아세요? 약숙을 끓여가지고 변기에 물을 좀 빼고 변기 위에 두고 그 위에 수건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쑥향 때문에 굉장히 아래 오로가 너무 잘 배출되면서 피부 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오로가 쫙쫙 빠져요. 쫙쫙 빠져요. 배가 뜨뜻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산후 관리를 그렇게 집에서 네, 했었습니다. 네. 자, 제왕절개 관리 방법은요. 사실 제왕절개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가시는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좀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기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수술하고 나서 아빠들이 보통 이제 아기 낳고 오면은 아기 만나러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신생아실에서 아기 보고, 그다음에 엄마 한번 얼굴 보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거 돌아가실 때 아빠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을 모셔다 드린다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자연반을 했고 2인실에 있었는데 옆 침대에 엄마가 제왕절개 엄마였어요. 근데 이 제왕절개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올게, 뭐 한 두세 시간 뒤에 올 것 같으니까 자, 이러고 가셨어. 근데 이 엄마도 자기도 첫 애기 낳았으니까 뭐 두세 시간 잠자면 되겠죠. 갔다 와. 그리고 또 부모님, 시부모님 모셔다 드린다는데 엄마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30분 만에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야 돼. 대변이 마려운 거야.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수가 없는 거야. 배가 너무 아파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막 정말 엄마가 난리가 났는데 아빠가 이제 운전 중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연만 내가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다 줬거든. 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왔는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싸움이. 그냥 내 옆에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진짜 아빠가 옆에 끝까지 계셔야 돼요. 병원에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산후조리원 가서도 한 2, 3일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호자가 1분도 비우지 말고 옆에 꼭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모유수유를 시도한다 그랬을 때 좀 부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상처 부위가 낫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혹은 엄마가 감기 증상 때문에 자꾸 기침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가 진짜 아파요. 특히 환절기 때 감기 걸린 상태로 아기를 낳는 경우에는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빠가 좀 일으켜 세워주고 좀 눕히는 것도 엄마가 바로 큰 못 누우니까 이렇게 몸을 받쳐서 천천히 눕혀주고, 요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제왕절개 관리 방법은 엄마들 예전처럼 뭐 수술 부위가 되게 크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 상처 부위가 좀 주변이 불그스름해지고 막 배액이 나온다. 배액이라는 거는 어떤 상처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런 액. 그런 액이 자꾸 나오면 이건 빨리 병원을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녹는 실로 하기 때문에 뭐 샤워는 보통 병원에서도 괜찮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절개 부위를 문지르지 않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6주 동안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힘든 활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수술 부위를 위해서. 자, 병원에서 엄마들이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마들 지금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자, 출산을 했어요. 아기를 몇 번 안다 보니 손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아대를 막 착용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아기를 안아서 손목이 아플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아기 안아서 손목이 아플 수는 있지만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어디냐면 엄마들이 회음부 절개하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로 배를 절개한 경우에 너무 하반신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회음부가 아프고 수술 부위가 아프니까 자꾸 짚고 이 손목을 짚고 이렇게 짚은 상태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울 때도 손목을 자꾸 짚고 천천히 눕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미 거기서 이제 내 몸무게가 60kg 이상 막 70kg 가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아기 갖고 나면 13kg 정도는 그냥 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손목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제왕절개든 자연만이든 요게 되면은, 자,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뭘 자꾸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옆에 손잡이 잡고 막 이렇게 진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내 손목을 보호해. 손목 보고 이거 내가 잡아당긴다고 더 아픈 거
덜 아픈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으로 뭘 잡지 말고 진통을 좀 겪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거나 이제 제왕절개를 했다면 이거를 짚고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항상 허벅짐을 이용해서 일어나세요. 허벅짐을 자꾸 이렇게 짚고 있으면 손목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아기를 키울 때는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근데 여기가 너무 이런 터널 증후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기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그거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몸통을 안아서 눕히고 일으켜 세우고 이런 거를 병원과 산후조리원 초기에 좀 도와주시면 엄마들 손목 건강에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